탄띠가 요게 이제 만든 탄띠죠. 요거 이제 버클하고 방독면에 이제 미군 표시로 US로 돼 있던 거를 지워서 군용 마크를 찍었죠. 그러니까 한국군의 피규어가 나와 있는 게 없었는데 판매하는 데도 없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든 게 처음 만든 게 이 105mm 포예요. 두 번째가 60 트럭, 세 번째가 요 다찌고, 여기 이제 네 번째인데 레토나. 이게 지휘관용 차기 때문에 바퀴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패턴을 이제 그려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틀을 깎아버린 거예요. 이 부분 구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 다이소에 가서 비누각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반 잘라가지고 양쪽에 사용한 거예요. 다찌 K311이라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대부분 군대들 거의 다 갔다 왔으니까 이거 타보고 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는 많이들 공감을 해요. 이게 100% 수작업인. 그렇죠. 이거는 의자인데 레자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자예요. 이게 먼지 타거나 뭐 이런 때 묻은 것도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바퀴도 마찬가지고요. 저 빗자루도 이 빗자루. 다녀오신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렇죠. 군대는 77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보병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히려 이거 만들면서 많이 이게 군에 대한 그런 저기를 많이 얻었고, 여기 제 군대 시절. 야, 민문이 진짜 네. 오랜만에 보는. 요 삼각비표가 육군본부 저 삼각비표예요. 여기 이제 디지털 군복으로 신형 디지털 군복인데 패턴을 제가 다 그려서 이제 천에다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바느질로 해서 한 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비군도 예비군 마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그려가지고 이제 프린트해서 붙인 거죠. 밀리터리 피규어는 차하고 같이 야외에서 찍어야지 진짜 실감이 나죠. 마지막 장면을 항상 노을 배경으로 하루 일과가 하루 일과가 다 끝난. 구체관절 인형 시장이 좀 특수한 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사람들 손에 의해서 이제 재창조된다고 보면 돼요. 얼굴을 따로 사고 바디를 싸고 의상을 입히고 그래서 자기 인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판타지적인 한복을 만드는 그런 걸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원단집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원단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럼 무사복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된 한정 의상입니다. 약간 노출이 있는 이렇게 V자로 파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되게 약간 노출이 있으면서 옷도 세 겹이에요. 안에 깃은 도복처럼 이렇게 있고 바깥에 조끼처럼 하나를 더 입고 팔토시에 감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사컷을 하나 씌운 다음에 여기 앞에 보석 장식을 하나 달았죠. 전체적으로는 카리스마 있게. 직업군이나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얘는 무사로 할 거야. 무사는 어떤 색을 쓰고 어떤 분위기의 무사를 할 것이고 마치 캐릭터 디자인을 하듯이 포지셔닝을 잡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해놓고 들어가요. 패턴을 뜨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단을 해서 박아서 만드는 거예요. 패턴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해서 넣어놨거든요. 이 집 자산. 기업 비밀 막 이러면서 일단 한복이라는 게 그런 포맷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려고는 안 하는 편이에요. 한국의 의상이다라는 느낌에서는 많이 안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얼굴 사이즈나 뭐 이제 몸 비율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정말 사람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또 인형 비율에 맞게 예쁜 그리고 좀 더 상상력이 들어간 그런
재밌는 한복. 액세서리도 만드시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은 파는 데가 없어요. 착갓은 제가 만들고 신발도 제가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구체관절 인형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대학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머리를 사고 몸을 사고 옷은 돈이 없으니까 약간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되게 한복을 옛날부터 좋아해가지고 사극 드라마를 용의 눈물이랑 막 이런 거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보면서 막 울고 전통이지만 사실 그냥 어린애들 눈으로 보기엔 판타지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얘가 인형 중에서 제일 새 인형. 빨간색 의상을 되게 모던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위아래를 같은 색으로 하고 허리만 좀 짙은 색으로 넣어가지고 거의 다 빨간색을 썼죠. 그리고 치마 이게 바깥에 원단이 반투명한 원단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안에다가 더 짙은 색의 빨간색 반투명한 원단을 겹쳐가지고 이게 약간 깊이가 생기게 세고 카리스마 있는 의상들이 잘 나가요. 기생 느낌, 황진이 막 이런 우사, 군간, 뭐 사또모자 쓰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이런 애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자기가 못 입고 다니는 의상이 인형에 입히는 게 재밌잖아요, 사실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예전에 했던 달령 신화옷. 이거는 선비가 이제 두루마기 위에 겹쳐서 입고 술집에는 다포라고 하는 의상이고요. 야상 두루마기라고 안에만 약간 반투명 실크로 포인트로 이렇게 화려한 색상 넣어갖고 캐주얼하게 만든 한복이에요. 생각보다 남자 의상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 조선시대는 여자분들은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계시고 오히려 선비들이 훨씬 멋을 많이 부리고 그리고 직업군이 다양하니까 의상도 다양하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전공이 가구 쪽이잖아요. 가구랑 제품 쪽이어가지고 진짜 동양 판타지풍으로 막 가구도 소품 예쁜 거 이런 거 쫙 넣어가지고 그런 엄청 멋있는 배경 돌하우스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본인의 전공과 취미와 네, 그쵸. 일이 합치는 그 실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쌀하고 CMC라고 유화제 그거하고 이제 설탕하고 뭐 물을 뭐 한 번에 뭐 몇 그램을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계속 만져봐야 돼요. 아, 이 정도 되기가 되면은 어떤 조용하기에 편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만져봐요. 찰것 같은 네. 진짜 느낌도 약간 찰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그 떡이다 보니까는 이 물하고 섞어갖고 나중에 이 수분기가 날아가면 떨어져. 신문지로 감싸주면은 방앗간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조각을 했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집에 이 쌀이 있더라고요. 그냥 방앗간 가서 떡을 쪘죠. 근데 맛이 없더라고. 떡 갖고 이렇게 인형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코스터 물감. 식용색소로 하면 색깔이 잘 안 나요. 먹진 않죠, 그래도. 바로 했을 때는 한번 먹어보거든요. 딴 사람이 먹는데 그냥 먹으라고 하는데 난 안 먹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물감은 안 해주고 천연색소 저기 쑥 같은 거 얘도 계속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잠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손가락 다 깨물어놔요. 먹어서 없애버린다니까 손가락을. 손가락 먹으면 안 된다. 밀가루나 뭐 옥수수가루 이런 걸로는 안 되죠. 제쯤 다 해봤죠. 전분도 다 넣어봤죠. 옥수수 전분,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하여튼 가루로 된 건 다 넣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면은 퍼지더라고. 그 고무 인형들처럼 이렇게 쭉 퍼져 있어요. 저 2009년 횟수로 한 8년 됐고
한 2,000개는 만들었을 거야 아마. 특별하게 어려운 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도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좀 올해가 8년째니까 한 10년만 하려고. 10년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좀 잘하겠죠 이제. 잘하고 편하게 하겠지. 저는 한국적인 걸 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음식도 주로 이제 삼겹살에 소주에다가 뭐 분식이나 그런 거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쁘고 뭐 럭셔리하는 것보다도 정감 있고 좀 가슴 따뜻해지는 좀 손때 묻은 거 그런 표현을 더 좋아하죠. 제가 만드는 작업은 돌아오시긴 한데 인형이 들어가면은 약간 7, 80년스러운 애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약간 이야기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작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고구마 이제 팔아서 손주 용돈 주려고 고구마를 파시는 거죠. 눈 오는 날 집게로 이제 제가 고구마도 이렇게 찝어서 봉투에도 담습니다. 소재는 약간 경험에서 좀 물어. 그렇죠. 주로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실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때 그거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고요. 가로 판매점. 지금은 좀 정비 사업 해가지고 좀 예쁘게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공방 앞에 있던 그 사진 찍어갖고 와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거고. 곱창이나 뭐 저런 분위기의 그런 소주를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음식도 주로 이제 안주류, 소주, 맥주 그게 좀 많이 들어갔네요. 저도 모르게.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겉에 채색도 잘해야 되거든요. 고갈비는 머리 부분에는 살이 없으니까 점토를 다 뜯어서 중간에 척추 가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 칼날로 이렇게 그래요. 중학교 때 장래희망? 건축가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게 뭐 내 집 짓는 거 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다가 이 돌하우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반 정도 배우러 다녔죠. 얘도 한 13년, 14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작품. 전빵? 옛날 그 슈퍼를 전빵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냥 컨셉으로 이게 작품을 만들면 그냥 겉에서 잘했다 하기보다도 이렇게 들여다보아서 저기는 뭐가 있네 하고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저 만들 당시에는 뭐 인터넷에서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저 과자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직접 저걸 다 사 먹었죠. 사서 이제 스캔 받고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포토샵 작업. 포장마차 이쪽에 보시면은 너무 딱 이제 새 거 바로 내놓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먹다 놔두고 뭐 오뎅 국물 먹다가 뭐 남은 거 뭐 그렇게. 우리 실제 음식할 때도 양념을 해서 버무리잖아요. 고춧가루도 이제 제가 톱밥가루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입혀가지고 거기다 넣죠. 그래야지 이제 고춧가루 양념한 것처럼 약간 걸쭉하게 되면서 걔가 잘 버무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분식 포장마차,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토스트 포장마차. 또 이제 겨울 되니까는 붕어빵하고 호떡이 또 보이더라고요. 붕어빵에 저 창업문이 저렇게 있잖아요. 전화번호. 그때 이제 겨울 되니까는 어떤 분이 창업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저한테. 예, 붕어빵 기계도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냥 그림 보고 이제 만든 거죠, 그냥. 자료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나로 이제 합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소품이 좀 많이 들어간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꽉 차야 돼요. 그러면 뭐 계획 중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3, 4층짜리 되는 큰 돌하우스 있죠. 그 유럽에서 보는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큰 거 작품 하나 만들고 싶은. 본인 집도 이제 찍으셨어요? 네, 저희 집을 짓고 싶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한데 땅부터 사야지 우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올리고 뭐 정자도 좀 있고 정자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런 거.